제가 몇 달 전에 올린 영상이 있었죠. 바로 이건데요. 검진된 암 예방 필수 영양제 죽을 때까지 먹기로 결심했어요 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비타민 B3 덕분에 암에 대한 걱정과 공포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암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B3를 잘 활용했을 때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렁스3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막아주는 기전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죠. 그리고 이 연구를 20년 이상 해오신 배석철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한 영상도 올려드렸었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최종화면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비타민 B3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다고 하던데요. 또는 비타민 B3가 췌장에 무리를 준다고 하는데요. 또 비타민 B3를 많이 먹으면 간에 나쁘다고 들었는데요. 자, 이런 걱정 때문에 비타민 B3를 못 드시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불안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타민 B3를 많이 먹으면 정말로 혈당이 올라갈까요? 그리고 췌장에 무리가 갈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B3는 종류를 올바르게 구분하고 또 용량과 시기만 제대로 지킨다면 오히려 췌장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 비타민 B3 종류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비타민 B3 계열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나이아신, 흔히 니코틴산이라고 불리는 형태이고요. 이것은 고용량 복용 시에 얼굴이 빨개지는 홍조 반응이 나타나고 지방세포의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물론 혈중 질을 개선에 쓰이기도 하지만 고용량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서 당뇨 환자에게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즉 니코틴산 아마이드인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입니다. 배석철 교수님이 연구하신 것도 이 항암 효과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3 종류 중에 또 NMN, NR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들은 나이아신 아마이드보다 더 아랫단계의 중간 대사산물이고요. 최근 항노화 보충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NMN과 NR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비타민 B3가 혈당 올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나이아신에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혈당을 올린다는 임상 근거는 현재로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췌장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췌장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 기능인데요. 소화 효소를 분비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역할이죠. 자, 두 번째는 내분비 기능인데요.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구조 안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당뇨병, 특히 2형 당뇨는 이 베타세포가 지쳐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과부하가 쌓이다 보면 베타세포 자체가 손상을 입고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렇다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체내에서 NAD라는 핵심 조효소로 전환이 됩니다. 자, NAD는 세포 에너지 생산과 DNA 복구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죠. 특히나 췌장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만들고 분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 산화 스트레스가 쌓일 때 NAD가 충분하면 세포가 손상을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PARP라는 효소가 등장하는데요. 세포 DNA가 손상되면 이 PARP가 활성화되면서 NAD를 대량 소모시키고 수리 작업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NAD가 고갈되면서 세포 자체가 에너지 부족으로 세포가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베타세포가 죽는 가장 중요한 경로 중 하나입니다. 이때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이 PARP의 과잉 활성화를 억제합니다. 동물 실험 연구에서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전처치가 독소에 의한 베타세포 파괴를 막아주고 또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인간 췌장 조직을 배양한 실험에서도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추가했을 때 인슐린 함량이 약 50% 증가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 1989년 발표된 임상 연구에서는 1형 당뇨 환자 중 잔여 베타세포가 남아있는 환자들에서 하루 3g 정도의 나이아신아마이드를 9개월 투여했을 때 혈당 조절에 관한 의미 있는 신호가 관찰되었었고요. 또한 2005년 이탈리아 연구에서는 1형 당뇨 발병 초기 환자에서 나이아신아마이드를 2년간 투여했을 때 대조군보다 헤모글로빈 A1C, 즉 당화혈색소가 유의미하게 낮게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연구들에서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자체로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비타민 B3 먹으면 혈당 올라간다는 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아신과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혼동한 경우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아신은 고용량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이아신아마이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불순한 나이아신아마이드 원료의 문제입니다. 과거 일부 제품에서 정제되지 않은 나이아신아마이드에 나이아신이 상당히 혼입되어서 혈당 문제가 나타난 경우가 보고되었었습니다. 즉 원료의 순도가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엄선해서 공동 구매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동물 실험의 과잉 해석입니다. 2016년 발표된 중국의 한 동물 연구에서 나이아신아마이드를 고용량으로 장기 투여한 정상 마우스에서 포도당 불내성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연구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혈당을 올린다는 식으로 퍼졌는데 이것은 정상 시기를 하는 마우스에 고용량을 투여한 실험이었습니다. 이를 당뇨 환자나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더 나중에 이루어진 인간 대상 장기 임상 연구에서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복용이 혈당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현재까지의 인간 임상 데이터를 놓고 볼 때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혈당을 직접 올리는 성분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보충제가 그렇듯이 개인의 상태와 복용량, 복용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간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제로 비타민 B3 고용량이 간에 나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아닙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간독성 문제는 거의 대부분 나이아신 이야기입니다. 자, 나이아신은 고용량에서 간 효소 수치를 올리고 드물게 간독성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요. 1973년에 NEJM에 보고된 간독성 케이스도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아닌 고용량 나이아신이었습니다. 자,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지방세포 수용체에 결합하는 경로가 달라서 나이아신이 일으키는 홍조나 간독성 패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2022년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하루 1000mg 12주 복용 시에 간 기능 수치에 부정적 변화 없이 오히려 삶의 질 개선이 관찰되었었는데요. 자, NAD는 간세포의 에너지 대사와 DNA 손상 복구에 필수적이라서 이론적으로는 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하루 3g 이상 장기 복용 시에 일부에서 간 효소 수치가 경미하게 상승된 사례가 드물게 보고되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간 질환이 있는 분이나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고용량 복용 시 전에 반드시 의사 상담이 필요하고요. 3 내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 수치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B3, 즉 나이아신아마이드 고용량을 먹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암 예방이고요. 항노화, 면역 강화,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용량은 하루 1000mg 정도입니다. 저도 500mg 캡슐을 아침 저녁에 하나씩 하루 1000mg 꾸준히 먹고 있고요. 만일 이미 암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2000mg 정도가 좋고요. 더 자세한 것은 배서철 교수님 인터뷰 영상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구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영양소 잘 챙기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